자, 뭘 x로 놓을까? 100. 만만한 거 뭐 딱히 100. 그럼 x 더하기 x 더하기 2, x 더하기 4, x 더하기 6 더하기 16 이러면 되겠네. 자, 그 다음 커플은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하얀 거 전개하면 x제곱 더하기 6x. 파란 거 전개하면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8 더하기 16. 공통부분으로 둘 거는 요거를 두시면 되겠네. 대문자 x라고 하도록 합시다. 루트도 있고 이렇게 됐지. 쭉 써봅시다. 그럼 루트 안에서 x 더하기 8 아이씨 배터리가 없나? x 더하기 8 더하기 16 이렇게 되는 거고, 안에서 전개하면 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16이고, 아 혹시 설마 x 더하기 4의 전체 제곱이고, 따라서 x가 양수는 맞을 테니까 이렇게 루트가 뺏겨지고, 설마 여기에다가 갑자기 점프 뛰고 100 넣은 거 아니야? 그런 사람도 여기 몇 명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답을 104라고 했다던가. 아니지. 대문자 x는 일단 이거였기 때문에 저거부터 차근차근 돌려놔야지. 대문자 x를 소문자 x로도 바꿔주고, 그 다음 요 x에다가 이제 100을 넣어야지. 그래서 이게 뭐죠? 100제곱이니까 만 더하기 600 더하기 4니까 만 604 정답. 됐지? 다음. 이거는 그래, 이것도 주말 애들 많이 물어봤지. 나한테 물어보신 분들은 해결이 됐을 거고, 미처 여기 안에서 못 물어본 분들도 계실 테니 보자. 이거 알아봐야 된다고. 일단 치환은 하자. 4차식인데 짝수 차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x제곱 더하기 64인데, 그러니까 이제 1차항이 없으니까 못 알아본 건데, 이게 뭐 하는 거야? 그 완전 제곱식 고치는 기술 쓰는 거. 64 여기 뭐 2배 해야지. 16x 가능하고, 마이너스 16x 없어도 이게 가능해. 이렇게. 그럼 플러스 16x 했으면 여긴 빼기 16x 이렇게 해야 되고, 얘는 더하기 16x 이렇게 해야 되지. 위에 거야 아래 거야? 위에 거겠지. 이게 합차 공식 써야 되니까. 따라서 위쪽으로 가게 되면 앞에 놈이 x 더하기 8 전체 제곱 빼기 16 대문자 x, 소문자 x 제곱으로 바꿔주자. 이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게 못 알아보면 그냥 뭐지? 이러고 있을 수 있어. 완전 제곱식 고치는 그겁니다. 네, 요거는 이제 항상 말하지만 이렇게 되지만 4x의 전체 제곱인 거지. 상태로 합차 공식 쓰면 되겠지. 됐지? 그 바로 네임차순까지 해서 바로 쓰자. 이거랑 빼면 마이너스 4x겠지. 즉, 둘 중에 하나가 fx, 하나가 gx. 누가 fx고 누가 gx인지 알 필요가 없지? 어차피 똑같은 숫자 넣어서 더할 거니까 아무렇게나. 됐지? 다음. 노말. 일단 국어 이슈? 그런 건 아니려나? 얘랑 얘가 모두 이걸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문장이 이거지. 얘가 이걸로도 나누어 떨어지고, 얘가 이걸로도 나누어 떨어진다. 즉 나머지 0이다. 나머지 정리 쓸 수 있지. 다시 말하면 이거 x에다가 마이너스 b 넣는 행위를 여기랑 여기에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랬을 때 결과는 0. 나머지가 0이니까. 따라서 저기 노랑이에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b의 세제곱 플러스 2b 제곱 마이너스 3b 플러스 u, 파란 쪽에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b 세제곱 더하기 b 아니지 마이너스 b 더하기 a. 그래서 나누어 떨어진다 그랬으니까 얘가 0, 얘도 이렇게 0. 일단 이렇게 두 개 있는 거지. 됐지? 자, 둘 중에 제일 먼저 건드리고 싶은 게 어느 거냐? 위에 거, 아래 거. 당연히 미지수가 하나밖에 없는 노란 거. 안에 파란 거는 A, B 두 개 있잖아. 근데 위에는 노란 거 하나밖에 없거든. 따라서 저 노란 거를 가지고 오는데, 이건 뭐 취향대로 하시면 돼. 나 같은 경우는 저렇게 최고창에 가시 하나 박혀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양변에 마이너스, 등식 형태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기 이런 행위 해도 되지.
그래서 약간 조립제법처럼 확인. 3차식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개수 다 알고 있으면 오케이. 마이너스 6. 나이스. 잘 봤어. 자, 뭘로 돼? 뭐 이런 거 이제 조립제법 잘 찾지? 따라서 정리해보면 b-2와 요거는 그럼 이제 b제곱 더하기 0 어쩌고 더하기 3. 그럼 이제 2차식 원리 아니야. 곱하면 0이다. 이렇게 0이다. 그런데 얘는 0일 수 없지. 제곱이면 양수기 때문에. 양수 또는 0이기 때문에 얘는 0이 될 수 없고 따라서 b가 2인가 보네. b가 2. 집어넣으면 a 나오고. 다음. 이것도 몇 명이 나한테 질문해서 내가 힘이 속았지 했던 그거네. 그지? 자, 이거는 이제 그냥 내가 빨리 해도 되지. 여기 정리하는 거 자체는 문제 없을 거라고 봐. 이렇게 짝 짓고 이렇게 짝 지어서 공통부분 묶어서 인수분해해서 정리하는 거까지는 문제가 없지? 됐나? 아니다. 그래도 어차피 과정은 필요하니까 써보자. 자, 요거 먼저 해주자.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8. 그 다음 중간에 있는 저 두 놈이 9x 플러스 20에 플러스 a. 공통부분 치환. 여기까지만. 그럼 x 더하기 8, x 더하기 20 더하기 a. 따라서 x제곱 플러스 28x 플러스 160 더하기 a인데 얘가 이렇게 된다. 속았잖아. 형태가 바뀌어 있는 거 아니야. 저게 실은 저렇게 제곱 붙어 있는 거는 지수법칙, 중학교 지수법칙을 조금 생각해보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맞지? 그렇기 때문에 얘가 아마 앞에 문제랑 똑같을걸? 다시 말하면 여기가 2차식의 완전 제곱, 앞에 전개할 필요도 없어. 2차식의 완전 제곱식꼴로 인수분해 된다는 힌트를 일부러 이거 이렇게 뜯어놔가지고 바꿔놓은 거야. 다시 말하면 하던 대로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된다고. 그러면 자네들 중학교 때 잘하던 절반의 제곱, 14제곱이니까 이거 196인가? 몇이지? 나 갑자기 196 맞지? 196이 돼야 되니까 160 플러스 A가 196이 되라. A 값 36. 그럼 A가 36이면 결국 여기가 196이 되는 거라 마저 저거를 인수분해 해보면 완전 제곱식이라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그럼 이제 끝까지 마무리만 하면 되겠네. 이 대문자 x가 아까 저기 소문자 x제곱 마이너스 9x였지. 그럼 이 상태로 여기를 추가로 인수분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어쨌든 b랑 c는 찾아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해주면 b랑 c가 나오네. 당연히 이것도 누가 b고 누가 c인지는 모르지만 어차피 더할 거라 뭐 그냥 더하면 되죠. 2 더하기 7, 그 다음에 36까지. 플러스로 돼 있구나. 야, 그래. 잘 됐네. 이런 것도 항상 시험 풀 때 조심해. 이런 거 잘 봐. 플러스 B, 플러스 C로 돼 있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로 나왔으니까 지금은 A는 마이너스 2, B는 마이너스 7 이래야 되지. 그치? 밑면과 반지름의 길이가 각각 최고치 한계수가 1인 1차식으로 나타내어진다 그랬는데 어쨌든 부피를 이렇게 식으로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네들이 먼저 이 부피 구하는 방법은 알잖아. 바닥 넓이 곱하기 높이일 거 아니야. 맞지? 따라서 일단 이거는 저기 부피 나와 있는 걸 한번 인수분해로 쪼개볼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지. 어차피 곱하기로,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로 된 결과를 저렇게 써놓은 걸 거란 말이야. 따라서 우리는 이걸 찾아봐야지. 다 더하면 0이라서 바로 그냥 마이너스 1, 바로 그냥 1 박았어.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x제곱 더하기 2x 빼기 3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되니까 최종적으로 저 부피식 나온 걸 인수분해하면 x-1 하나 더 있지. 제곱 x 더하기 3 파이라고 지금 저 부피식을 인수분해했더니 이렇게 되는 거 확인. 그럼 그 다음은 실은 센스지? 왜냐하면 이게 원래 반지름이 이렇게 R 있으면 밑넓이가 기본적으로 제곱이 들어가잖아. 높이야 그냥 H 한번 곱한다고 치면. 그럼 당연히 지금 여기에서
반지름이 될 수 있는 건 제곱 붙어 있는 얘일 거 아니야. 이게 반지름인가 보네. 지금 반지름이 이렇게 세팅됐나 보네. 높이가 그럼 x 더하기 3인가 보네. 1단계. 됐지? 그다음 2단계 건널비. 글쎄 뭐 다들 건널비를 뭐 어떻게 뭐 공식 외워서 하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건널비는 그냥 직접 구해라 라고 항상 말하거든. 이런 식으로 직육면체 같은 경우도 만약에 건널비를 구해야 된다 그러면 그냥 공식이 아니라 그냥 그림 보면서 아 바닥 넓이 2개 뭐 옆에 2개 그냥 이렇게 그냥 따로따로 직접 구하면 되잖아. 그럼 저 원기둥 같은 경우는 건널비 구하면은 어떻게 구하면 돼? 원기둥 같은 경우는 건널비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이거 펼치지. 전개도라고 하죠. 원기둥 펼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않냐? 이 옆면은 이렇게 기둥이래. 뭐야 이거? 직사각형이 될 거고 이렇게 동그라미가 위아래 하나씩 붙어 있는 이런 전개도가 될 거 아니야. 맞지? 그치? 그래서 이 원기둥, 갑자기 중학교 도형이네? 원기둥 펼쳤을 때 특이사항이 있다면 이 직사각형의 요 가로의 길이가 뭐랑 똑같아? 원둘레랑 똑같다라는 특징이 있었어. 이것만 잘 이용해서 이 넓이, 저 직사각형 넓이랑 원 넓이랑 구해주시면 되겠네. 자, 어쨌든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지금 잡혀 있어. x 빼기 1로. 따라서 여기 원 넓이 하나는 파이 r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요 원 하나 넓이가 이거겠지. 2개 있으니까 2 곱해주면 되고 여기 직사각형 넓이는 이 길이가 높이지. 이 길이가 지금 요 길이랑 똑같은 거지. 옆으로 이대로 펼쳤다 봤을 때. 즉 여기가 높이 x 더하기 3. 그럼 여기 밑변은 원의 둘레를 구해야 되지. 원 둘레는 2파이 r이지. 따라서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이거, 높이가 이거, 둘이 곱한 게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겠네. 따라서 정리해보자. 저기 원 2개, 파이 마지막에 쓰자. 동그란 거 2개 더하기 직사각형은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 되지, 그지? 여기도 파이를 뒤로 빼주자. 이렇게 써주면 이게 덧넓이네. 이 다음부터 이제 보기 보고 보기 보니까 당연히 얘네들 어떻게든 딱 최대한 압축, 조리, 정리해놨지. 그럼 우리도 하자. 일단 파이는 그냥 전반적으로 크게 뒤에다 뺐다라고 보는 게 속 편할 거고 지금 공통인수 2랑 x-1, 2랑 x-1 묶어낼 수 있네. 2랑 x-1을 딱 묶어내면 요 짝에서 x-1 남고 요 짝에는 x 더하기 3이 남네. 그리고 파이가 이렇게 붙어 있겠네. 따라서 쭉 다시 쓰자. 2에 x-1 여기 뭐야? 2x 더하기 2 2 하나 더 빼내면 4에 나왔다. 합차공식까지 오네. 그럼 정답은 4에 x제곱 마이너스 1 파이. 자, 먹고 이거. 더럽게도 생겼으나 일단 시작은 산뜻하지. 합차공식 가능하지? 그치? 일단 한번 쫙 뜯어봐야 되겠지. 그치? 합차공식이 가능하지. 노란 거 더하기 파란 거 곱하기 노란 거 빼기 파란 거니까 노란 거 제곱 파란 거 제곱하면 되고 이거 제곱하면 일단은 써보기만 합시다. 이렇게 되지. 빼기 파란 거 제곱하면 이제 색깔은 하나로 쓸게. 13제곱 곱하기 13 됐지? 그럼 당연 요거는 182의 세제곱 이거는 13의 세제곱 이렇게 일단 봐주시면 되겠네. 됐나? 182의 세제곱 빼기 13의 세제곱 됐지? 이 문제의 목적은 어쨌든 이런 형태로 중요한 건 저것도 곱하기로 붙어 있기 때문에 뭔가 인수분해를 좀 새로 조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 됐나? 그러니까 여기부터는 이제 조금 선택인데 여기부터도 아직 이걸 그대로 하는 게 좀 헷갈리면 여기부터 천천히 다시 181을 x로 치환 이걸 또 y로 치환 이라고 해도 되는데 실은 이렇게 터프 문제까지 와서 풀 정도면 바로 인수분해 해봐도 돼. 그러니까 바로 곱셈 공식을 갈겨봐도 돼. 그런데 곱셈 공식을 어떤 걸 쓰는 게 좋을지 생각 좀 해볼래? 곱셈 공식 두 가지잖아.
A 마이너스 B 요 버전이 있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된 버전이 빼기 13에 182제곱 플러스 x 곱하기 y 이렇게 딱 공식 이제 좀 이렇게 굳이 이 정도면 숫자 치환하지 않고도 쓸 수 있나? 하여간 얘를 마저 계산하면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 게 두 가지가 나올 텐데 어느 게 좀 더 편해 보이니? 인수분해가 목적이라 아래 거일 것 같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 숫자 계산도 조금 해야 되는 상태거든. 그래서 이러면 이제 이런 제곱 처리하는 게 182제곱 이런 게 좀 까다로울 수 있어. 일단 천천히 최대한 쉬운 길 쪽으로 천천히 가보자고. 이렇게 일단은 진행을 시켜보는데 182 빼기 13 저런 것도 일단 계산도 한번 해보면서 계속 어디서 무슨 모양이 나올지 각을 봐야 돼. 182 빼기 13이 몇이야? 169지. 169. 이거 누구 제곱이냐? 이게 13제곱이거든? 169 각인데? 이건 계산인가? 169의 세제곱.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 다음, 여기는 일단 아직 방향성을 모르겠으니 그냥 다 써본다면, 그러면서 얘 또한 169. 이렇게까지 정리할 수가 있어. 169가 13제곱이라 그랬지, 그치? 맞지? 그러니까 169, 13 뭐 이런 걸 x로 치환하면 얘네는 되거든. 182 쟤만 잘 처리하면 이제 가능할 것 같은데 182 어떻게 바꿀까? 찢어보면 되잖아. 얘도 뭔가 왠지 13이 들어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일단 그건 잘 모르겠고 일단 뭐 좀 해보자. 91 맞아? 91 요거. 그러니까 이게 보통 숫자들 이렇게 좀 91 이러면 좀 이게 뭐라고 해야 돼? 속 시원하게 약분이 잘 안 되잖아. 이런 애들은 보통 이제 후보로 소수 생각해보면 돼. 소수 2, 3, 5, 7 11 이런 애들 있잖아. 그런 거 좀 몇 개 해보시면 돼. 뭘로 돼 이거? 7로 되지. 13 들어있어. 맞아? 따라서 지금 얘는 일단 13이 포인트일 것 같아. 그래서 이제는 좀 복잡해질 수 있으니 한번 13을 한번 일단 문자로 한번 놔보도록 하지 뭐. 안 놓고 해도 돼. 이것도 마찬가지야. 숙련도에 따른데 이제는 한번 놔볼게. 그럼 여기 169가 13의 제곱이었으니까 이게 x제곱이지. 세제곱 붙어 있으니까 x6제곱. 그 다음 더하기. 여기를 처리를 잘해야 돼. 저게 지금 3 곱하기 182를 쪼갠 게 2 곱하기 7 곱하기 13이고 그 다음 그 옆에 또 13 붙어 있고 그 옆에 13 제곱 붙어 있거든. 13이 몇 개냐? 4개. 즉 2 곱하기 3 곱하기 7 곱하기 지금 13이 이렇게 4개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 맞아? 여기 13 4제곱 있잖아. 여기 13 4제곱이 저기 묶여 있잖아, 바깥에. 아, 됐다. 이거. 예. 시원한 김에, 이리로 가자. 이거. x 13이지, 이게, 그지? 이거 4제곱 묶으면 끝나겠네. 그러면 x제곱 더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7이 될 것이고, 이제 13으로 돌려놓으면 딱 위에 문제에 나온 모양을 만들어낼 수가 있네.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거야? 뭔가 한 번에 길이 정해지는 게 아니야. 이 상태에서 아까 이제 이것도 있고 아래 것도 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최대한 이렇게 만들기 좋은 모양을 찾아 나가야 되는 거. 딱 나왔지. 아마 요거 계산 한 번만 딱 하면 그게 저기 M이 되겠네. 됐지? 일단 요건 바로 씁시다. 이걸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랬으니까 C 집어넣으면 0이다. 뭐 이거야 문제 없지. 그래서 내가 그 마지막 필살기 알려준 게 인수분해하다가 정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한 문자 골라서 내림차순 해라 알려줬는데 그게 만능이 아니라 그랬어. 공통부분 찾는 연습은 해야 된다 그랬어. 왜냐면 얘는 이미 그렇게 돼 있거든. 이미 C로 내림차순 잘 돼 있지. A랑 B는 A도 어차피 3차식이라 얘네 지금 차수도 다 똑같아. 이걸 다시 다 풀어가지고 다시 내림차순 해봤자 그냥 시간만 버려. 이대로 해야 돼. 공통부분 보는 연습을 그래서 하기는 해야 된다라고 그랬고 이런 애들은 슬슬 눈에 잘 발표해야 된다. 나중에 이제 시험 보거나 할 때는 여기 A와 B 갖다가 잔뜩 뭘 할 수 있잖아. 여기 A 세제곱 B 세제곱이면 공식도 이거 인수분해 버전으로 요 버전으로 잠깐만 바꿔보면 그럼 그 뒤에
A, B에 A 더하기 B가 있는 거고, 이거 A 더하기 B를 한번 묶어보면 안에 남은 게 이거랑 이거지. 근데 마이너스 AB랑 플러스 AB랑 AB가 뒤짐. 그럼 뭐만 남아? A제곱 더하기 B제곱 1단계. 일단 뒷부분 수정을 좀 해주셔야 되고. 됐나? 자, 그럼 여기 뒷부분을 그나마 좀 깔끔하게 수정을 했거든? 그럼, 그러니까 이런 거 공통부분 찾을 때는 자네들이 계속 동시에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겠지만 동시에 계속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게, 그래서 지금 항은 몇 개지? 이걸 자꾸 체크를 하라 그랬어. 지금 항 몇 개냐? 4개지? 이러면 이거 자네들 이런 문제 풀듯이 접근해보면 괜찮은 거 아니야? 아이씨, 그냥 문제를 쓸게. 앞에 기본 문제 중에, 야, 이거 인수분 해봐. 할 때도 일단 딱 생각하는 게, 항이 4개니까. 항에 잠깐만 번호를 붙여주면. 그래서 항이 4개인 항이 이제 공통부분 찾을 때 대표적으로 해보는 게 이제 2개씩 짝 지어보는 거잖아. 애가 좀 생긴 건 더럽게 생겼으나, 항 4개야. 짝 좀 잘 지어봐. 항 4개잖아. 커플 잘 맺어봐. 그냥 이렇게 앞뒤로 맞아도 나오지. 여기에서 C제곱을 묶어내면 C 마이너스 요거 분배해야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뒤쪽에는 어차피 묶을 수 있는 게 A제곱, B제곱밖에 없어. 대신 마이너스를 같이 이렇게 빼내줄게. 그럼 여기에서 C 남고 마이너스 빼냈으니까 여기 짝대기 하나 나가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그러니까 일단 뒤에 부분 A, 그러니까 C로 내림차순이 잘 돼 있잖아. 그럼 그 다음에 해볼 수 있는 건 여기 A, B로 아까 더럽게 나와 있는 걸 정리를 한번 해볼 수가 있고, 그걸 정리하고 나서 보면 어쨌든 좀 애가 생긴 건 더러워도 항은 4개밖에 없거든. 그럼 공통 부분 찾을 각을 봐야 되고 이런 거지 뭐. 됐어? 이거 풀듯이. 됐냐? 요거 이제 노란 거 다시 빼내면 인수분해 끝나지. 됐지? 안 해도 되지라고 하면서 나는 왜 하고 있을까? 이게 위에 얘가 이제 아까 전에 나머지 정리에서 이게 는 0이 다 붙어 있었다는 거 있지만, 그래서 얘가 는 0이기 때문에 이제 얘가 0 아니면 얘가 0 하는 건데, 삼각형이라서 요거 불가능하지. 얘가 성립하려면, 이게 성립하려면 A랑 B를 넘기면 이게 돼야 된다는 건데, 이거 삼각형 그때 내가 이 짝대기 들고 한 거 그거 안 되잖아. 이거 안 되잖아. 아니 둘이 더해서 하나보단 길어야 되는데 이거 같아버리면 이거 일자로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삼각형 결정 조건이 안 돼, 이건. 벌써 까먹었어? 이거. 그지? 이거 하지?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 얘네 둘이서 빗변은 이겨야 삼각형이 되는데 똑같으면 안 되지. 됐지? 이거 대칭형 푸는 방법 알고 있으면 푸는 거. 자, 다른 분들은 이거 질문 안 한 걸로 봐서 뭐 아직 안 푼 거야? 아니면 알고 있는 거야? 자, 대칭형 맞지? 가운데 이 창을 기준으로 양옆에 마사 1, 1 대칭형. 저거 백날 조립제법 해봤자 안 된다 그랬어. 시험 때 못 알아보면 시험 시간 엄청난 손해를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거 시작이 뭐 하는 거야? 지금 제가 질문했잖아. 나머지 질문 안 했잖아. 나머지는 기억한다는 거야? X제곱을 빼내줘야 된다 그랬지. X제곱을 강제로, 분수가 나오더라도 그냥 강제로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야. 여기까지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3에. 그러니까 이게 4X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면 분수가 되어서 이렇게 뽑으면 되지. 그러면 이거 이제 1단원에서 보단 모양 나오는 이 문제 아니야. 됐어? 자, 그럼 쭉 진행해보자. 내가 이거 주의사항. 제발 저 바깥에 저 노란 X제곱 좀 니네 맘대로 날리지도 말고 뭐 갑자기 안에다 집어넣지도 말고 그냥 좀 가만히 놔두라 그랬다. 여기 안에서 잘 놀아. 1단원의 곱셈 공식 쓸 때처럼 제곱한, 그러니까 지수만 봤을 때 지수에 2 붙어 있는 애들끼리 이렇게 뭉쳐주는 거지. 그 다음 마이너스 4에 그 다음 빼기 3 됐지? 자, 이 다음에 뭐 하는 거였어? 치환하는 거지. 그럼 얘를 치환하면 얘는 문자를 추가할 필요가 없지. 곱셈 공식 쓰면 대문자 x로 표현 가능하지. 이니까 이게 결국 뭐가 돼? 이렇게. 그래서 고쳐보면 얘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4x
거기에 빼기 3 붙어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상수항이 마이너스 5가 되겠네. 따라서 써주면 여기가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가 되고, 요게 다시 인수분해가 마5뿔 1 되기 때문에 x 빼기 5 다시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고, 아직 끝나지 않았지. 이제 원래대로 돌려놔야지. 원래대로 돌려놓는 작업까지 가면 대문자 x가 요거였기 때문에 빼기 5 더하기 1까지 해서 딱 붙여주면 되고, 그리고 보통 여기서 안 끝난다 그랬잖아. 그치? 안 끝나겠지.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 하면 2차식이라 그랬어. 그치? 요거랑 요게 2차식으로 붙어 있을 거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지금은 2차식이 아니라 분수식이랑 저기 x제곱 붙어 있잖아. 맞아? 따라서 여기서 마지막 마무리는 아껴놨던 저 노란 x제곱을 이제 쓰면 되는 거지. 이 노란 x제곱이 결국은 x가 이렇게 두 개 곱해져 있는 거라 사이좋게 하나씩 안에다가 넣어주면 자연스럽게 둘이 2차식이 되지. 끝. 여기에 x 한 개 들어가면 들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x 한 개 들어가면 이렇게 되면서 2차식 두 개 나오지. 누가 f든 g든 상관없네. 어차피 3 넣어서 더하네. 됐지? 가자. 요런 힌트 잘 쓰라 그랬어. 제곱이 실수, 제곱이 음의 실수, 제곱이 양의 실수, 이런 식으로 시리즈들이 좀 있지. 자, 일단 복소수 제일 먼저 해줄 일은 실수부, 허수부, 실수부분, 허수부분 이쁘게 정리부터 좀 해줍시다. 저거 뭐 다 뜯어가지고 정리하는 작업은 뭐 내가 굳이 안 해도 되지요. 바로 쓰자. 다 전개해서 i가 붙어있는 애, 안 붙어있는 애 잘 쪼개서 이렇게 분리해 주시면 될 거고. 그래서 자, 제곱이 실수? 어떻게 생각하라 그랬어? 제곱했더니 실수가 된다. 기본적으로 무조건 최소 두 가지 케이스가 나뉘어져야 돼. 즉 제곱해서 실수. 제곱해서 실수라면 음수가 되는 거 생각할 수가 있지. 그렇다는 얘기는 이거는 Z가 순허수 쪽 생각하면 되지. 이렇게 말로 기억하는 게 쉬우신 분들은 이렇게 말로 하시고, 말은 헷갈리고 차라리 식이 낫겠다 싶으면 철저하게 복소수의 형태를 잠깐만 기본적으로 기본 세팅으로 A와 B는 실수다까지 잘 잡아놓고 문자로 표현해도 괜찮고, 제곱했더니 실수가 된다는 얘기는 어쨌든 여기 둘이 같이 있으면 안 되지. 무조건 둘 중 하나는 뒤져야 되는 상황. 그럼 따라서 첫 번째, 그냥 A가 뒤지던가. 즉 여기가 없고 여기가 남아있는 경우를 순허수라고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B는 0이 아니어야 되지. 이게 순허수의 조건이지. 됐나? 그 다음 두 번째로 여기가 사라지는 경우는, B가 0이 되는 경우는 그럼 여기가 없는 경우인데, 이때 A는 0이어도 돼, 안 돼? 지금 그냥 실수 조건이라 A는 0이어도 된다. 즉 A는 조건이 뭐 0이 아니다 0이다 붙일 필요 없이 그냥 이게 끝. 제곱하면 실수기 때문에 A가 0이고 B도 0이면 결국 Z는 0이 되는 건데, 그럼 제곱하면 0이 돼서 실수 맞잖아. 됐지? 즉 조건은 이렇게 두 개 사용해 줘야 되겠네. 따라서 여기 이렇게 쫙 놓고 1번부터 합시다. 자, 첫 번째 A가 0, 즉 A가 이제 여기 요놈 말하는 거지. 얘가 0이 되는 경우면 X가 마이너스 2겠네. 얘는 0이 안 돼야 되니까 요거 뭐야 이거, 마이너스 잠깐만 뺐다 치고 계산해 보면 0 되는 거 찾을 거니까 딱히 상관없지. 얘가 0 되는 값이 지금 마이너스 1하고 또는 4가 지금 확인되네. 아, 그러면 얘가 0일 때 여기는 그냥 뭐 문제 없지. 0 안 되지. 됐지? 따라서 A가 0이고 B는 0이 아닌 X값 마이너스 2 하나 찾았고, 다음 두 번째 케이스는 여기가 0이 되는 경우. 여기가 0이 되는 건 그냥 A 조건은 신경 안 써도 되지. 그냥 얘만 0이면 오케이야. 얘가 0이 되는 게 아까 이미 두 개가 있었잖아. 마이너스 2라고 4. 최종 저렇게 하나 뭐 구하는 거야? 아, 더하랍니다. 저거 3개 더하시면 정답. 됐지? 됐지? 자, 얘도 지금 동일한 힌트지?
제곱하면 실수가 된다. 아, 다음과 같이 2개 써라. 그럼 일단 어디 갔어? 요거부터 다시 또 마찬가지로 다 전개해서 실수부와 허수부로 분리 작업 해주셔야 되겠지. 따라서 분리 작업 다 해주면 계산은 생략 빠르게 바로 정리한 거 쓰자. 이렇게 되고 여기서 조건 꼼꼼하게 잘 따줘야 되지. 자, 일단 요거부터 해보자. 앞에 거 저기 실수 부분은 0이면서 동시에 얘는 0이 아닌 경우, 즉 순허수, 음의 실수되는 경우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야. 자, 얘가 0이 되려면 m과 n이 같으면 되지. 이거는 성립을 해야 되는 거고 앞부분이 0인 거. 그럼 여기는 살아있어야 돼. 즉 얘는 0이 안 돼야 되지. 다시 말하면 m 더하기 2n이 9가 안 돼야 된다. 요렇게까지 조건 맞추는 거 찾아줘야 되지. 됐냐? 그래서 여기 이런 거 자연수잖아. 집어넣으면서 찾는 거라 그랬죠. n이 1이면 m은 7, n이 2면 여기가 4가 되니까 넘어가면 5, n이 3이면 m은 3, n이 4면 m은 1, 그 다음 n이 5가 되면 더 이상 자연수 안 나와서 이렇게 3개는 안 되는 거. 여기는 뭐 이제 당연히 1, 1, 2, 2, 3, 3, 4, 4 같은 거니까 10 이하래죠. 총 10개. 됐나? 근데 10개 중에 안 되는 게 한 커플이 여기 꼽살이 껴있어. 이 자식은 빼주시고 9개가 되겠네. 요 짝에서 9개. 됐지? 그 다음 두 번째. 그냥 실수, 즉 허수부가 날아간 경우. 그럼 이건 다시 말하면 얘네 말하는 거지 이번에는. 그럼 요거 4개일 테니까 4개. A 조건은 신경 안 써도 되지. 따라서 총 13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관련 얘기를 잠깐 정리해보면 지난 시간에 알려줬던 게 대표적인 힌트가 제곱하면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힌트 주는 거. 제곱했더니 어떤 복소수를 제곱했더니 음의 실수다. 뭔 소리? Z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라고 했을 때 음의 실수가 되려면 실수부는 사라져야 되고 허수부는 반드시 살아 있어야 된다라는 요 조건. 이것을 말로 쓰면 제곱하면 음의 실수란 얘기는 Z은 순허수구나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한글로 기억해도 되는데 대신 그럼 순허수의 조건은 당연히 이렇다라는 게 머리에 자동으로 들어있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제곱했더니 양의 실수다 라고 힌트를 주는 경우가 있다 그랬어. 잠깐 지난 시간 마지막에 한 거 복습하는 거야. 제곱했더니 양의 실수가 돼야 된다. 요 조건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 허수부가 죽어야 되지. 허수부가 사라져야 되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A는 0이면 안 돼. 이 경우면. 맞지? B가 0이면 여긴 날라가. 그럼 이제 A가 남는데 반드시 제곱해서 양의 실수가 나와야 되거든. 그럼 A가 0이면 제곱하면 0이 돼서 양의 실수가 안 돼. 그래서 지금 여기엔 얘가 있어. 그리고 방금 푼 것처럼 그걸 다 빼고 일부러 제곱했더니 그냥 실수, 키읔 이렇게 주는 경우는 잘 써야 된다 그랬어. 즉 제곱했더니 실수다 그러면 크게 가장 특이한 경우인 제곱했더니 음의 실수가 나오는 경우와 그 다음 그냥 그 외라고 나머지 두 가지를 한 번에 묶어서 생각해줘도 괜찮아. 이게 원래는 세 가지로 해야 돼. 만약에 정 헷갈리면 이렇게 세 가지로 해도 되긴 해. 왜냐면 결국 제곱해서 실수란 얘기는 얘랑 얘는 포함되는 거잖아.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해도 되긴 해. 제곱했더니 실수라고? 그러면 음의 실수거나 양의 실수거나 아니면 0, 그러니까 0만 빼먹지 마. 3개로 할 거면. 원래는 이렇게 3개를 나눈다 봐도 돼. 근데 그냥 이거 2개는 한 번에 묶어서 양의 실수거나 0일 조건이 그냥 여기만 사라지고 A는 0이든 말든 신경 안 쓰면 된다 라고 생각하면 여기를 그냥 B가 0인 경우하고 한 번에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으니까 보통 그냥 이렇게 된 경우 아니면 이렇게 된 경우 하면서 두 가지로 많이 푼다라고 한 거지.
방금도 그래서 저렇게 두 개로만 풀었지. 됐어? 됐지? 그래, 요거 테스트 한번 딱 해보자. 과연 지난 시간에 배운 걸 잘 복습하고 있는가? 기억하고 있는가? 다음 등식이 성립한다 할 때 A가 몇이고 B가 몇이야? 할 때 답은? A는 1, B는 2. 근데 아닐 수도 있다 그랬지? 그지? 뭔가 조건이 있어야만 A가 1, B가 2지. 그치? 그래. 까먹지 않고 있지? 그러면서 이제 증거 보여줬잖아. 야, A가 이거면 어쩔? 그럼 B는 이렇게 되면 되거든? 넣어서 확인해봐. 맞지? 맞지? 잠깐. 맞냐? 맞네. 됐냐? 그러니까 이게, 복소수 약간 항등식 하는 것처럼 약간 개수비교 같은 느낌이거든. 얘랑 실수부랑 같고 허수부랑 같다. 이 짓 하려면 필요한 조건이 뭐라고? 요거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이 조건이 있어야 된다 그랬지, 그치? 그러니까 저 조건이 멋있게 말로 하면 A와 B가 실수다. 이 조건을 확인하고 이렇게 풀어야 된다 그랬지. OX 퀴즈에서 특히 조심하라고 그랬어. 하여간 좋아. 그럼 요거만 딱 하고 쉬어볼게.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이렇게 풀어야 되는 문제는 대부분은 이렇게 조건을 줄 건데, 그러다 보니 이것들이 저 조건이 없어도 되는 줄 알고 막 그러다가 시험 때 틀리고 그러니까 신경 잘 쓰고. 그래서 요거 일단 제일 먼저 해줄 일은, 그러니까 이게 복소수 세상이라는 거 있지만 저게 이쁘게 X랑 Y로 내림차순 정리가 잘 돼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복소수 I 기준으로도 다시 정리를 해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단 다 풉시다. 좌변만 건드릴게요. 좌변만 이렇게 되지. 그래서 뭐 해줘? 실수 부분 따로 뭉쳐주고, 그 다음에 허수 부분 따로 잘 이렇게 뭉쳐주면, 그랬을 때 얘랑 얘가 실수다. 다시 말하면 여기랑 여기엔 때려 죽어도 절대로 I가 없습니다 라는 조건이 확실하게 있나 확인하고, 그게 확인되면 이제 비로소 얘가 4, 얘가 3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됐지? 지금은 참 잘, 나중 가면 까먹어서 꼭 함정, 그러니까 보통 기억, 니은, 디귿에서 틀려오지. 선생님 실수 조건을 생각 못했어요, 까먹었어요 이러면서. 자,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식을 약간 정리 좀 해줘야 되지요. 유리화가 아니라 이제는 실수화라고 부르는 거지. 두 가지 방법 있어. 실수화를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시켜도 되고, 어차피 그냥 통분해버려도 바로 정리가 되긴 하지.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됩니다. 나는 통분할게. 어차피 통분하면 알아서 분모가 유리화가, 실수화가 되겠네. 통분 그냥 해버립시다. 자, 그럼 여기 X 입장에서는 1 플러스 I, 1 플러스 I를 곱한 거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 그 다음 더하기인지 빼기인지 잘 보고, 그 다음 여기 뒤쪽에서는 1 마이너스 I, 1 마이너스 I를 분모 분자에 곱한 거라 생각하면 이렇게 이쁘게 통분이 되지요. 자, 그럼 분모는 몇이야? 이거 합차공식으로 제곱 빼기 제곱인데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 이거 2 되지. 분자는 전개해서 이쁘게 정리. 자, 정리하자. X 더하기 Y. 실수부. 그 다음에 허수부분 똑같은 말. 이렇게 되겠네. 됐냐? 그래서 등식을 완성시켜보면 얘가 1 더하기 2i다 라는 이런 등식을 준 건데, 이거를 이렇게 분수로 쪼개도 되지만, 자, 잠시 여기 연결을 끊어버린 다음에 양변에 2 곱해버려도 괜찮지. 어쨌든 등식 형태면 이래도 되잖아. 따라서 x 더하기 y는 2, x 빼기 y는 4 하시면 끝. 아직 복소수 초반 부분이라 어렵진 않을 거야. 뒤로 갈수록 점점 복소수가 싫어질 거야. 204번 하고 다음 장. 자, 이제 쭉쭉 문제 쭉쭉 넘어간다잉. 204번부터 뭐 어려운 건 아니고 바로 가봅시다. 일단 이렇게 항등식처럼 이 좌우 비교를 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고, 실수 조건이 있기 때문에 아마 가능하겠네. 대신 형태를 잘 이쁘게 고쳐줘라. 좌변의 실수 부분은 x랑 빼기 3 순서가 좀 뒤죽박죽 돼 있지. 잘 봐줘. 4xy가 이제 실수 부분이겠네. 여기도 잘 봐. 순서 바뀌어 있어. 실수부가 마이너스 y야.
그리고 4i야. 이렇게야. 헷갈리지 말고. 따라서 얘랑 같다. 이건 당연히 x 더하기 y는 3이다 라고 힌트를 쓰라는 얘기. 그 다음 4xy가 4다. 아이고, 이제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곱셈 공식을 다 외웠을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아까 방금 전에 말했던 그거 연장선이야. 즉 만약에 방금처럼 다시 또 이 얘기. 아마 문자를 AB로 줄 일은 없겠지만 일단은 그냥 예시를 들어볼게.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제 너무 내가 좀 암산도 가능할 정도로 숫자를 간단하게 줬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등식이 나와 있는데 A, B가 조건이 실수가 아니라 이제 그거보다 더 큰 복소수로 잡혀버렸어.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일단 A는 1, B는 2 이거 못한다는 소리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복소수가 어떻게 생겨먹었다고? 복소수 생김새 잘 기억하고 있어? 됐어? 사람처럼 사람 어떻게 생겼어? 하고 할 때 사람 당연히 이렇게 생긴 건 모르는 사람 없잖아. 복소수 어떻게 생겼어?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라고 답하면 돼. 그러니까 지금 A, B가 실수가 아니라 A, B 자체도 복소수라고 잡혀 있으면 이거 A, B를 복소수 형태로 다시 세팅하셔야 돼. 그러니까 문자를 A, B로 쓰진 않을 건데 지금 예시를 든 거야. A도 복소수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뭔가 좀 다른 문자로. B도 복소수래? 그럼 또 뭔가 다른 문자로. 이런 식으로 복소수 형태로 잡아줘야 되고, 이때 사용된 요 M과 N과 N, P, Q 이런 사용된 문자들은 실수로서 본인이 세팅하고 잡아서 푸는 거야. 알겠지? 됐지? 복소수다라 그랬으면 복소수 형태로 완성을 다시 시켜놓고 해야 돼. 됐지? 됐지? 즉, 지금은 이제 예시를 들면 이제 A, B를 이렇게 써가지고, 문제가 이렇게 됐지만,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렇게 주지. 됐냐? 가끔 X, Y로도 복소수를 줄 때 있어. 방금처럼 헷갈리라고. 어쨌든, 지금도 쫙 봐.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고. 얘가 이거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그냥 막 전개를 하고. 플러스 4i Z. 그러더니 아이고 자 실수부 허수부 나눠야지. 그러면서 이제 그냥 내 눈에 안 보이면 그냥 다 그냥 실수부인 줄 알고, 내 눈에 안 보이면 그냥 다 허수부인 줄 알고 이렇게 써가지고는 선생님 얘가 마이너스 1 얘가 4 이러면 안 된다고. 왜 안 돼? 얘가 실수다. 즉 여기에 i가 안 들어있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대놓고 근데 이게 복소수라고 나와 있으면 이 안에도 i가 들어있겠지.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됐지? 즉 그러면 일단 자네들은 여기 있으면 어쩔 수 없지. 계산 잘해줘야 돼. 복소수 형태를 일단 완벽하게 다시 세팅해줘야 되고, A와 B는 실수로. 이거 그냥 실수라는 표시야. 그냥 됐어. 귀찮아도 내가 그냥 말로 쓸게. A, B, 의가 아니라. 실수라는 조건으로 새롭게 다시 세팅해 주셔야 된다. 당연히 켤레복소수는 정의대로 허수분 부호가 바뀐 거니까 이거일 거고. 됐지? 됐지? 가자. 따라서 1번 정리해 줘야 돼. 앞단원에서 이거보다 더 더러운 문자 막 3개씩 들어있는 그런 더러운 식도 다 전개해서 정리해 봤으면서 겨우 이 정도야 뭐. i의 z 대신에 a 플러스 bi 이렇게 세팅해 줘야 이제 저기 있는 a, b가 실수로 잡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 다음은 다 뜯어서 다시 잘 실수부, 허수부로 제대로 잘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bi 제곱. 아직 암산이 좀 거시기 하신 분들은 일단 이렇게 쓰시고, 바로 되시는 분들은 하시고, 일단은 난 그냥 다 쓰면서 할게. 그다음 얘랑 곱하면 플러스 4bi 제곱. 자, 이제 계산이 되는 건 마저 하자.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요거는 마이너스 b가 되겠네. 그 다음 여기 i 제곱도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되겠네. 됐지? 그리고 이제 다시 잘
바꿔줍시다. 이렇게 잘 바꿔줍시다. 자, 들어갈 말이 아니라 식은 여기가 2a. 그 다음에 i 안 붙어 있는 거 다 잡아와. 마치 내림차순하는 그런 거랑 맞아 똑같아. 마이너스 4b든 마이너스 5b 그러면. 그 다음에 i 붙어 있는 거 다 잡아와라. 저기 a부터 여기 4a랑 여기 마이너스 a 보이지? 3a. 그 다음 앞에 저기 마이너스 2b 이렇게 있네. 이래야 a, b가 아까 여기랑 요 자리가 실수로 즉 i가 안 들어있는 형태로 잡힌 거지. 그래야 이제 가능하지. 그래서 실수부가 마이너스 1, 얘가 마이너스 1. 허수부가 4, 얘가 4 이러면서 올바른 등식 두 개가 나오는 거야. 됐지? 방법은 간단하지.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괄호 2번도 이거는 내가 끝까지 계산은 안 할게. 자네들이 해봐. 근데 해야 할 일은 알겠지? 이거 그대로 가면 되겠다. 여기에도 지금 복소수로 잡혀있는 문자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전부 이렇게 세팅해서 다시 다 뜯어서 아까처럼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플러스 3 플러스 2i에 a 마이너스 bi. 그래서 얘를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이렇게 잘 정리해서 얘가 4, 얘가 4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 됐지? 자, 밑에 206번에 2번 정도는 또 한번 같이 해볼게. 됐죠? 1번은 뭐 똑같이 또 마찬가지로 여기 얘네들 세팅해서 집어넣으면 되는 똑같은 문제라 됐고, 얘 때문에 얘 잠깐 보려고. 자, 여기 z 마이너스 zi에 켤레가 이렇게 붙어 있거든. 됐지? 지난 시간에 내가 켤레 복소수 성질 얘기하면서 쟤 되게 특이한 애라 그랬어. 뭐가 특이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서 그냥 마음껏 다 찢어낼 수 있는 그런 애라고 그랬어. 맞지? 그치? 그러니까 물론 이게 그냥 단순하게 풀어도 답이 나오긴 해. 뭐요? 얘가 뭐 문제될 거 있나요? 그냥 이러 해가지고 그냥 여기 노란 부분을 먼저 넣어가지고 그냥 노란 거 먼저 다 계산하고 노란 거 그냥 이렇게 이게 Z 빼기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대입하고 계산을 해도 안 되진 않은데 이게 뒤로 갈수록 복잡해지는 문제들이 있거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그냥 얘를 그냥 쭉 전개해서 그럼 마지막에 허수부 부호 바꾸고 뭐 이래도 되긴 해. 근데 이런 거 깔끔하게 정리도 잘 할 줄 알아야 돼. 즉, 뭐 여기까지는 똑같겠지. 일단 Z을 복소수 Z를 잡아주긴 해야 되겠지. A와 B는 실수라고 해서. 그런데 이런 작업도 잘 쳐보라고. 이게 결국 어쨌든 이 Z도 다항식이 하나의 문자처럼 작동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묶어내는 작업 당연히 가능해. 그 상태로 위에 켤레가 이렇게 있는 거거든. 자, 그럼 내가 켤레 복소수는 뭐라고? 자유롭게 뗐다 붙였다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다 찢어주거나 다시 뭉치거나 할 수가 있다 그랬지. 덧셈, 뺄셈 이런 거 다 구분 없이. 즉 다시 말하면 얘를 Z 곱하기 1 마이너스 i라고 본다면 그거에 전체로 켤레가 이렇게 있는 건 따로따로 찢어서 이렇게 봐도 된다고. 곱셈에 대해서 찢어진다는 거 가능하잖아. 이렇게 봐도 돼. 됐지? 그럼 이거는 그러면 켤레 취하면 이렇게 되겠네. 됐냐? 아까 그게 편해, 이게 편해. 이게 나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리하는 것도 잘 봐야 돼. 그럼 따라서 Z 바니까 이제 저게 Z 치면 얘는 이제 A-BI라고 잡으면 되겠고. 그리고 1 플러스 i가 곱해진 거니까. 요거 한번 딱 전개하는 게 아까 처음에 했던 것보다 낫겠지. 됐냐? 그래서 이제 켤레 복소수 요 짝대기 성질을 좀 자유롭게 잘 활용해서 쓸 줄 알아야 계산을 줄일 수가 있어. 알겠지? 다음 207번. 지난 시간에 말해준 것처럼 이 두 놈은 항상 자네들이 각을 봐야 된다 그랬어. 왜? 1단원 문제처럼, 일단은 이런 문제 풀 때처럼 x가 3 더하기 루트 5, y가 3 마이너스 루트 5. 뭐야? 말과 행동이 왜 까놓으라.
이렇게 잡혀 있으면 저 두 식은 더하거나 빼거나 곱해서 많이 써먹잖아. 그게 편하니까. 대놓고 그게 제일 편한 애들이 정의 자체가 쟤네야, 쟤네. 그러니까 항상 Z과 Z의 켤레 복소수는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면은 편해진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지금은 대놓고 그냥 더한 식과 곱한 식이 있어서 그냥 고민도 필요 없이 잡고 바로 계산하면 돼. 그렇지? 더하면 2a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 알려준 거야? 둘이 더해봐. 2a잖아. 2a가 6. 곱했잖아. 곱해도 얘네 하나도 안 지저분해. 둘이 곱하면 합차공식으로 제곱 빼기 제곱. 그런데 여기 뒤에 있는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는 거지. 이걸 13이라고 준 거야. 됐냐? 곱셈 공식까지도 안 와서 이미 A 3 나왔지. 얘가 3이면 B도 나오고. 됐냐? 그럼 이거는요? Z 더하기 Z분의 7? 쟤는 뭐 어떻게 고쳐? 그냥 뭐라고 해야 돼? 그냥 냅다 집어넣어서 푸는 걸까? 그러니까 자, 이것도 지우고 다시 해볼게. 자, Z을 A 더하기 BI로 잡읍시다. A, B는 실수로. Z 반은 굳이 쓰지 않을게. 그럼 저 괄호 2번은 방금 보여준 대로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 얘가 7이다. 첫 번째 힌트. 그 다음 두 번째 힌트인 얘는 높아. 결국 이런 뜻일 거 아니야. 그래서 앞에 거 말고 뒤에 분수 여기 유리화를 해주시는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지. 그냥 집어넣어서 계산한다면 이런 식으로 계산이 흘러가겠지? 당연히 답 나와. 답 나오는데, 근데 이렇게도 할 수 있으면 좀 좋겠다. 뭐 그런 거지. 왜냐면, 다시 Z로 돌려놓으면, 이게 결국 Z 더하기 Z분의 7 이렇게 있을 때, 이거 유리화할 때 아까 전에 곱해준 게 뭐 곱해준 거야? 이거 곱해준 거잖아. 그지? 결국 유리화할 때 곱하는 걸 잘 떠올려보면 저걸 곱하는 거거든? 맞지? 됐냐? 그러면 이 식도 그냥 Z 더하기, 결국은 계산해야 되는 건 맞는데, 요 밑에가 둘이 곱한 거고, 둘이 곱한 게 실은 아까 같은 원리로 이것도 많이 하다 보면 외워질 건데, 왜 암기를 할 필요는 없어. 그냥 좀 빠른 단계에서 바로 식을 이렇게 변형시킬 수가 있다고. 됐지? 그럼 얘는 7이니까 바로 집어넣으면, 이게 7이잖아. 약분하면. 뭐 구하라는 거야? Z 더하기 Z 바, 지금 4라고 알려준 거네. 맞냐? 그치? 이걸 그냥 무조건 갖다 때려 넣어가지고 계산하는 것도 물론 답은 나오겠지만, 시험 때는 시간이 좀 쫓길 수가 있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는 것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특히 그런 거 많이 해야 돼. 질문 많이 해야 돼. 그런 거 많거든. 그냥 방문 같은 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Z에다가 A 플러스 BI 갖다 박아놓고 일단 답 나오니까 동그라미 친 다음에 질문 안 하면 이 방법 모르는 거잖아. 그지? 오타 수정. 둘 다 끝 문제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써있지 않냐? Z가 아니라 X. 자, 또 드디어 여기 왔구나. 그러니까 일단 지난 시간에 문제에서 어떤 복소수에 대한 힌트를 줄 때 대표적으로 많이 주는 방법인 제곱하면 뭐 어쩌고 저쩌고 된다라고 주는 그 세 가지가 대표적인 모양이고, 이렇게 주는 거 이게 무슨 조건인지 잘 써낼 수 있어야 되며, 일단 지난 시간에 그래도 좀 형태 쓰는 법을 알고 있어야 풀 수 있으니까 쟤네 셋. 되냐? 그 외에도 진짜 엄청 많이 표현을 할 수 있거든? 근데 이거는 다 세려 외운다라는 느낌을 가지면 너네들만 피곤하고 헷갈릴 거라 외울 필요는 없대. 저게 어쨌든 복소수 그 A 플러스 BI에 대한 어떤 힌트를 준 거라는 것만 잘 생각을 하시면 돼. 예를 들어 1번 복소수래. 근데 이거랑 같대.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기 좋은 방향성을 가지고 얘를 이해해 주시면 돼.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해도 좋아. Z이 A 더하기 BI를 Z이라고 한다면 Z 반은 이거일 거란 말이지. 둘이 같다라고 준 거야. 당연히 지금 우리가 잡은 거기 때문에 A, B는 실수로 잡아놓고 이렇게 세팅을 한 거지. 그럼 A는 A. 이건 딱히 나오는 게 없어. A는 A래. 그렇지. A는 A지. 근데 B가 마이너스 B다. 이거 무슨 힌트 준 거야?
넘기면 B가 0이라고 준 거지. 됐냐? 다시 말해 이 힌트는 지금 이 복소수 Z가 B가 0이라 즉 실수다라는 힌트를 준 거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수식적으로 다 하나하나씩을 세워서 하는 것도 처음에 연습할, 자, 이것도 내가 분명 시험 기간 되면 말을 할 건데, 이게 지금은 그래, 천천히 이러면서 풀어. 시험 기간에도 이러고 앉아있으면 안 되고, 시험 기간 땐 그냥 바로 나와야 되는데, 암기하란 말은 아니고, 이게 뭔 소린지 알겠어? 저 인간이 그래서 외우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뭔 소린지 알겠어? 이게 외우는 거랑은 달라, 좀. 그냥, 이거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하는 짓을 한 100번 해봐, 그럼. 그렇게 외워지면 좋은 거. 아니면 이제 생각해도 되지. 이거 내가 첫 시간에 말해준 거 아니야. 이 켤레 복소수라는 기호는 복소수에서 쓰는 거잖아? 그럼 복소수 하부에 실수가 있어. 실수에서도 원래 이 짝대기를 쓸 수 있다 그랬지. 근데 왜 중학교 때 안 배우고 이제 와서 배울까? 그때 내가 뭐라 그랬어? 실수 쪽에는 켤레 복소수 기호를 쓸 수 있는데 써봤자 이거 뭐야? 오잖아. 민서야! 그지? 그래서 의미 없어서 안 쓴다 그랬잖아. 실은 얘가 그게 써있는 거거든. 켤레 취해도 그게 그거예요. 실수라고. 그냥 이렇게 이해하고 풀어도 되고. 됐냐? 어쨌든 여기에 관련된 요런 힌트 아니면 이런 거 처음에는 이렇게 수식 세워가면서 하는 걸로 연습을 해. 연습을 하되 나중에는 굳이 쓰지 않고 머리로 빠르게 돌려서 나올 수 있는 경지가 되셔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요 힌트는 그럼 뭐야? 그냥 빠르게 이제 머릿속으로 Z를 세팅해줘서 얘랑 더한 게 0이라고 준 건데, 얘네 둘이 더하게 되면 일단 계산상으로 그냥 날아가지. 이게 지워진 거지, B가 0이 아니야. 그치? 그냥 상쇄된 거지. A가 0이란 힌트인 거지. 즉, 순어수구나. 됐냐? 그래서 이게 좀 세세하게 봐야 돼. 지금 얘를 써서 A가 0이 나왔지. 그래서 내가 방금 내 입으로 뭐라고 말했니? 순어수라고 말했지. 근데 이렇게 말해도 되는 이유가 저것 때문에 그렇고, 만약에 얘 때문에 순어수라고 말한 게 되는 거야. 만약에 그러니까 0이 이 힌트가 없잖아? 그럼 방금 내가 한 말은 틀렸어. 순어수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B가 사라진 거지 Z가 0이 아니란 보장은 없어. 그지? B가 0이 돼서 그냥 아예 Z이 0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을 세세하게 잘 따져야 돼. 근데 지금은 0은 아니라니까. 그럼 그러니까 얘가 0이면 B는 0이면 안 되잖아. 저것 때문에. 그지? 그럼 순어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이런 거 기억, 니은, 디귿으로 딱 헷갈리게 적당히 섞어가지고 내면 애들 많이 나가. 정확하게 이해하고서 풀지 않으면 세밀하게 잘 따져야 된다고. 됐냐? 어쨌든 따라서 이제 이런 시리즈에 대한 문제라, 실은 여기 주어진 조건이 어떤 건지만 알면 실은 이 뒤에 작업들은 계속 앞에서 했던 거라 어려울 건 없어. 당연히 해야 될 일은 얘를 일단 실수부, 허수부 이쁘게 잘 나눠야 될 거고, 잘 이쁘게 나눠야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이 힌트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까 알려준 대로 Z가 실수다 라는 힌트를 준 거기 때문에, 아니면 또는 B가 0이다 라는 힌트를 준 거기 때문에 이제 풀면 X는 3 뭐 이렇게 나오는 거고. 됐냐? 푸는 거 자체는 큰 문제는 없을 거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이런 거를 자꾸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쓱 넘어가면 안 돼. 다시 이 조건은 뭐 준 거라고? A 더하기 BI와 A 마이너스 BI를 더한 게 0이래. 그럼 B는 그냥 삭제. A가 0이다. 그럼 이때 B는 0이 아닌지 0인지 이런 걸 계속 신경을 잘 쓰란 얘기야. 근데 이 문제는 이 조건 때문에 0은 아니래. 그래서 이제 B가 0이면 안 되는 상황, 이 상황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지. 됐지? 그럼 따라서 얘는 또 정리 잘 해주십시다. 자, 바로 정리할게. 5x 플러스 6이 실수 부분이네. 더하기 허수 부분은 뭐냐? 2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i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얘가 0이 되는 x값을 밑에다가 그냥 낱개로 써보면 이게 더하기 2 더하기 3이지. 이 노랑 애가 0이 되는 x값이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 확인. 여기 부분이 0이 되는 값이 몇이야 이거?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2가 있네. 여기 겹치는 게 있네. 그러니까 이건 조건 더더욱 잘 따져야지. 다시 이번 이 문제의 조건은 얘까지 포함하면 A가 0이고 B는 0이 아니어야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2는 여기서 해당하면 안 되고 마이너스 3만 정답이 되겠네. 됐지? 근데 참 문제 엿먹이기 좋아 이래놓고 이거 쓱 지워내면 그 다음엔 답 2개가 되는 거고, 그치? 잘 따져서 문제 풀어주셔야 된다. 여기 뒤에는 표현을 다 나랑 같이 해보고 문제는 너희들이 푸는데 이런 표현들만 다 같이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넘어갈게요. 표현만 보고 넘어갈 거고 그 이후 자녀 계산은 자네들이 해오십시오. 208번. 자, 요거. 이거 아까 그냥 옆으로 넘어온 거지. Z과 Z바가 같다. 똑같은 힌트 맞지? 첫 번째 거랑 문제 없지. 그 다음 이거도 이렇게 이항놀이한 거는 좀 속지 마라. 이거 방금 위에서 봤던 이거랑 같은 힌트야. 됐지? 저런 걸 뭐 다 다르게 보고 다 따로따로 하지 말고. 됐지? 괜찮지? 여기까지는 똑같지? 자, 그 다음 209번. 요거는 그리고 이런 짝대기 있잖아. 저거 눈 크게 뜨고 잘 봐라. 시험 볼 때도. 응? 달라. 잘 봐. 뭐 할 말이 있나? 잘 봐. 요거 어디까지 가 있나? 잘 봐. 알았지? 얘는 지금 I까지 이렇게 덮여 있는 거야. 됐지? I까지 덮여 있는 거야. 눈 크게 뜨고 잘 봐. 선생님 대충 쓱 봤어요. 만약에 인쇄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잘 안 보이면 책을 보던가 해가지고. 아시겠지? 어쨌든, 따라서 쟤는 여기다 다시 써줄게. I 곱하기 Z 더하기 I 바 그냥 따로 찢어서 와도 되죠. 켤레 복소수 특성상. 이렇게 했더니 0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됐지? 그냥 계산해. 저런 건 이제 뭐 이런 것도 선생님 막 한 번에 나와야 돼요? 뭐 계산해. 여기에 짝대기 붙으면 뭐야? 마이너스 i지. 얘 자체가 허수부잖아. 1i. 그지? 그거의 켤레 복소수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i라고 보면 되니까 요거는 이렇게 바꾸면 되겠네. 두 번째, 그러면 요거를 i를 한번 싹 묶어낼 수가 있지. 0이다. 됐냐? 그럼 i라는 저 수치는 당연히 0 아니지. 그러면 얘는 뭐 얘가 0이다. 결국 모양을 숨겨놨으나 얘 힌트는 또한 아까 처음에 봤던 그거랑 똑같은 힌트네. 됐지? Z과 Z바가 같다라는 힌트야. 그러면서도 계속 같이 잘 봐야 되는 게 이거. 저것도 놓쳐가지고 틀리지 마시고. 됐냐? 0이 아닌이라 그랬어.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이 아까 다시 한번 써보면 뭐였어? Z과 Z바가 같다였지? 이러면 Z이 실수다였잖아? 즉 Z이 A 플러스 BI인데 B가 0인 경우였잖아. 이 힌트가. 맞아? 근데 좀 맨 앞에 0이 아닌 있어가지고 이 붙여줘야 돼. 이거 빼야 돼. 그치? 좀 말장난이 심하지? 여기가 지워졌으면 얘도 같이 그냥 A는 뭐 0이어도 되고 아니어도 되고 뭐 신경 쓰지 마 이렇게 되는 거고 0이 그놈의 0이 문제야. 0 잘 따져. 0 다음 밑에 너네 선생님 밑에지. 210번에 요거는 얘는 어떻게 쓸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외운다고 생각하지 마. 뭘 어떻게 써? 뭐지? 하면 이렇게 쓱 써보면 되지. 맞지? 그럼 이건 합차공식이기 때문에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i제곱 i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 이렇게 얘가 0이라고 준 거네. 됐냐? 이때 a, b가 실수 맞지? 실수가 맞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a도 0, b도 0이라는 게 성립하는 거지. 됐냐? 됐지? 따라서 Z는 0이네. 요거 이렇게 잘 정리하면 다 0인가 보네 하고 쭉 가시면 되는 거야. 됐냐? 됐지?
다음 장. 그래서 복소수 세팅을 주로 이렇게 Z 주로 많이 쓴다 그랬고, 내가 알파, 베타를 복소수로 정의하기도 한다 그랬고, 가끔씩 오메가, W 아니야? 오메가라고도 잡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다음 장에 알파, 베타로 하네. 자, 두 복소수 알파 2 플러스 4i, 베타 1-3i에 대하여 다음을 계산하시오. 그냥 계산하면 될까? 어차피 알파, 베타 나와 있으면 알파, 파, 베타, 파 다 아는 거지. 그냥 때려 박아. 박아도 답은 나와. 그러나 당연히 아니겠지. 자네들 요 앞단원에서 배운 인수분해 기술 좀 활용해 볼래? 저거 정리 좀 해봐. 저런 거 있으면 좀 정리해봐라. 앞단원의 인수분해라는 스킬을 괜히 배운 거 아니잖아. 그지? 얘는 뭐 심지어 그냥 순서대로 해도 되겠네. 여기에 알파를 묶어내면, 그 다음 여기 뒷짝에서 잘 보면 베타가 있지. 그러니까 이거 지금 잘 봐. 저기 눈 크게 뜨고 잘 봐. 저 짝대기가 어디 붙어있고 어디에 붙어있고 어디 안 붙어있고. 아, 보기 좋아졌어. 됐냐? 됐냐? 또! 그리고 또 여기서도, 아유, 그럼 선생님, 이제 너도 되죠? 이제 너도 되죠? 그래서 이제 막 집어넣어. 물론, 그래, 졌다 넣는 거보단 차라리 였다 넣는 게, 뭐, 나쁘진 않아. 이게 알파, 파, 더하기, 베타, 파. 다시 곱하기, 그냥 알파 더하기, 베타 계산해서 이렇게 넣고 계산해도 당연히 되는데, 여기서 한 발 더 이렇게 해도 될까? 이건 그냥 집어넣은 거야. 맞지? 집어넣어서 저걸 다시 또 잘 계산해서 3 더하기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한 혈내복소수 성질 완벽하게 꿰차고 요렇게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네. 여기 둘 다 눈썹 있는 거 있잖아.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이어 붙여도 되거든. 혈내복소수 성질이 이렇게 자유롭다 그랬지. 그럼 이거 그냥 알파 더하기 베타 하나만 구해버리면, 더해 몇이야 저거? 3 플러스 i. 다시 말하면 얘는 그냥 이 알파 더하기 베타의 켤레기 때문에 3 마이너스 i라 결국 둘이 곱한 거야. 됐냐? 이 복소수가 숙련도에 따라 시간 차이가 많이 납니다. 누군가는 이걸 엿다 넣는 인간들도 있고, 아니면 그래 여기까지 와서 넣는 거, 아 그럼 그래도 좀 무난하다. 보통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고. 됐지? 이쪽에 프리노트 상에 오타가 조금 있는데, 근데 아마 이 오타는 내가 말 안 해도 자네들 신경 안 쓰고 풀 것 같긴 해. 근데 그래도 말은 해줄게. 아마 그냥 풀어라고 해도 자네들은 눈치 못 채고 풀 것 같지만, 그래도 몇 명은 눈치 챌 수도 있으니 알려는 줄게. 211번에 괄호 2번에 오타가 좀 있어요. 뭐 같냐? 찾아봐. 눈썰미 좋은 사람 있나 볼까?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자네들 문제 풀 때도 좀 내가 하고 싶은 말인데, 난 수학 너네들 필기체 그 연습 좀 해주는 게 난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 이렇게 알파랑 A를 구분을 못하는 거야? 네 글씨체가 알파랑 A가 거의 구분이 안 가는 글씨체면 지금부터라도 수정해 나가. 여기 뭐가 잘못됐어? 오타 뭐야? 여기가 A야. 그지? 여기 A로 돼 있지. 여기 두 번째 요 자리. 알파야, 알파. A가 아니라. 맞지? 그치? A랑 알파는 절대로 자네 스스로가 문제 풀다가 헷갈리지 않도록 잘 필기체 연습 잘 쓰셔라. 됐냐? 그 다음 또 자네들 T 아직도 이렇게 쓰는 사람 있냐? T 이렇게 쓰는 사람들, 너네 그럼 이거 어떻게 써? T1 더하기 T 더하기 T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T, 이거 뭐 이렇게 쓸 거야? T도 좀 뭐 이렇게 쓰던가, 뭐 알아서 좀 뭐 간지나게 좀 더하기랑 구분 좀 하고. 그 다음 이것도 많이 틀리는 거, B하고 6 진짜 많이 봤어. 분명 B인데 제가 어느 순간 6으로 변신해. 푸는 거 보면, 야, 얘 왜, 이거랑, 그 다음에 너네 Q 어떻게 써? 갑자기 필기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얘기라. Q 써봐. Q 어떻게 써? 이렇게 쓰냐? 이렇게 쓰는 인간들이 꼭 나중에 얘가 갑자기 9가 된다?
아이, 지금이야. 중학교 때까지도 보면은 킥킥해야 호흡 짧은 문제들 푸니까 안 그럴 것 같지? 나중에 이제 미적분 가가지고 그래프 그리고 뭐 풀고 식 세우고 미분했다 적분했다 이럴 때 보면 무조건 나와. 지금부터 고쳐 나가라. 됐냐? 네 글씨체는 니들이 알잖아. 딱 보고. 그러니까 가장 확실한 건 제3자에게 물어봐. 그리고 또 나중 가서 뭐 자네들은 아직 뭔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자네들이 뭐 수리 논술을 할 정도가 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약술이라고 좀 이런 거 쓸 때 그런 이런 서술형으로 준비할 때는 네 글씨를 교수님이 못 알아보면 틀리는 거야. 응. 똑바로 쓰는 연습 잘해. 알겠지? 응? 나중에 뭐 약술이라는 거 이런 거 대학 가실 때 뭐 전형으로 준비하실 분이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는데 짤 없어. 그냥 네가 알아보는 게 그 채점하시는 분이 이거 뭔 글씨야? 이러면 그냥 가는 거야. 글씨 잘 써라잉. 갑자기 글씨 얘기를 하겠네. 근데 뭐 중요한 얘기니까. 됐지? 213번 해볼게. 자, 1번부터 두 복소수 알파, 베타가 알파 반은 1, 베타 반은 1, 알파 더하기 베타는 1 마이너스 i일 때 알파, 베타를 구해라. 어쩔까? 이렇게 푸는 걸까? 아니, 선생님, 일단 복소수 세팅하라며.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세팅해? 베타도 세팅해야 되잖아. 그러면 뭐 C 더하기 DI. 그래서 뭐 힌트 다 있으니까 쓰죠 뭐. 그러면서 이제 켈레복소수 나름 잘 생각해가지고 그러면 알파랑 알파의 켈레복소수랑 곱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니까 얘가 1, C제곱 더하기 D제곱이니까 얘가 1, 그 다음 알파 더하기 베타 이러고 풀어? 문자가 너무 많지 않냐? 이거 문자 너무 많지 않을까? 그래서 A 더하기 C는 1, B 더하기 D는 B 더하기 D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구하래 또 곱하고 앉아있어. 아니야. 어떻게 해? 그냥 이렇게 복소수, 그러니까 다항식, 우리가 1단원 다항식, 그 다음에 3단원 인수분해할 때 계속 연습했던 게 다항식을 그냥 막 가지고 노는 연습, 소위 가지고 노는 연습을 많이 했잖아. 그치? 묶어도 보고 인수분해도 했다가 쪼갰다가 나눴다가 이렇게 쪼물딱거리는 다항식을 쪼물딱거리는 연습을 1, 3단원에서 했잖아. 마찬가지야. 복소수라는 수체계는 자네들이 처음 배운 거기 때문에 얘네도 쪼물락거리는 기술들 몇 가지를 좀 이것저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고 곱하면 1이래잖아. 그럼 얘는 언제든지 그러니까 뭐 이런 작업들 넘겨볼 수도 있는 거고 나눠서 맞아? 그치? 이런 작업들을 한번 쳐보셔야 돼. 아까처럼 문자로 놓고 하는 경우가 아예 없는 건 당연히 아니지만 지금 이거는 문자 너무 많잖아. 아까 다 봤더니 4개나 생기고 그러잖아. 뭔가 이런 식으로 좀 식을 조작해 가면서 이리저리 좀 만져보셔야 된다고. 됐나? 자, 그러면 저기 알파 더하기 베타가 1-i라고 저기 알파 더하기 베타를 1-i다 라고 이렇게 힌트를 준 상태에서 앞에 두 힌트로 한번 쓱 바꿔본다는 얘기지. 얘가 그럼 이렇게도 바뀔 수가 있는 거고. 됐지? 그러니까 이게 뭐 한 번에 쭉쭉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너네들이 찾아 나가야 되는 거야. 통분해보면. 통분한 거야. 알아보냐? 통분했어. 이거 통분했다잉? 통분했다잉? 알아보냐? 이거 뭐야? 알파 바 더하기 베타 바는 언제든지 켈레복소수 성질에 의하여 가능. 알파 더하기 베타가 이거라고. 그럼 이건 뭐야? 이거의 켈레가 여기 위에 올라간다는 뜻이라고 해석하면 되겠네? 즉 알파 더하기 베타가 1-i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얘는 1 플러스 i가 되겠네. 요 안에서 이제 알파 베타를 잡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처리를 해줘야 돼. 이렇게. 됐냐? 자, 그럼 이제 이거 이렇게 쫙 자리 바꾸기 계산을 통해 얘를 구할 수가 있지. 됐냐? 됐지? 이것도 실은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외우란 소리가 아니라 나중엔 니네 돼야 돼. 이게 실은 이제 이거일 거거든. 유리화 계산을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엔 자연스럽게 될 거야. 외우란 소리는 아니야. 당연히 유리화 합시다. 외우란 소리는 아니지만 나중엔 빨리 돼야 되는 것이라는 걸 내가 자꾸 인식시켜주고 있는 거야.
여기 1제곱 빼기 i제곱이라 2. 괜찮냐? 괜찮지? 위에는 곱셈 공식 1 더하기 2i 더하기 i제곱. 근데 i제곱이 마이너스 1. 그래서 얘랑 지워지지? 2분의 2i. 그래서 i. 됐냐? 따라서 결론 알파 베타의 켤레 복소수가 i야. 그럼 이건 마이너스 i겠네. 정답. 됐지? 어떻게 됐어 여기 84쪽에 여기 밑에 보기랑 다 연습해 왔어? 프리노트엔 없어서 내가 이거 설명해 준 다음에 이거는 나중에 복소수에서 나올 기술이라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설명해 준 뒤에 프리노트엔 없으니까 네가 여기 보기 문제들로 이렇게 쭉쭉 연습해 와라 라고 했는데 했어? 뭐 이제 보면 알겠지. 거기야 이제 해보자. 딱 84쪽에서 말한 그 상황이 여기에서도 딱 펼쳐지는 거 보이지. X가 주어져 있어. X라는 게 그러니까 복소수, X를 저는 복소수로 표현하기는 해. 안 하진 않아. 방정식처럼 쓸 때 뭐 저렇게 쓰기도 하는데 마이너스 1 플러스 2i로 잡혀 있어. 위에 저거 계산하래. 집어넣는 거게? 아니겠지. 84쪽 기술 그대로 써주면 된다. 집어넣는 거 아닐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래서 84쪽 기술이 뭔데? 말해봐. 뭔데? 아, 설마 또 루트가 아니라서? 그 84쪽 기술이 야, 이거 줬다 집어넣어가 아니라 이거 뭐 넣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저 루트 2 때문에 저 루트 2 죽이려고 뭘 했잖아. 똑같이 하면 되지. 얘를 그대로 집어넣었다가 계산이 난리 나는 이유가 얘 때문에 그래. 따라서 쟤를 죽입시다. 근데 죽이려면 결국 이 i도 루트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빠를 거기 때문에 결국 혼자 놔두고 제곱을 해야 죽지. 그치? 양변 제곱. 그럼 요게 4i 제곱인데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2차식 하나를 이렇게 얻을 수가 있지. 이 문제는 그나마 다행히 좀 아주 쉬운 형태라서 뭐 아마 84쪽에서 이걸 갖다가 그때 알려준 기술 두 가지가 차수 낮추기도 알려줬고 나눠버려라 뭐 이렇게도 알려줬는데 지금 이 문제는 해자인 거지. 당연히 시험 때는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 지금 여기가 그냥 굳이 뭐 나누기도 할 필요가 없지. 그냥 x 한번 싹 묶어주면 여기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너무 이쁘게 준 거고. 그냥 x 싹 묶으면 이거 들어있지. 그러니까 얘 0이라며. 이거 다 0이지. 답은 6. 이건 딱 맞게 준 거고, 진짜. 당연히 저걸 갖다가 뭐 이렇게 개수 안 맞게 줬을 때 이제 84쪽의 기술을 써야 되겠지. 뭐 이걸로 얘 계산해라.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언제든지 그 84쪽 기술을 쓸 수가 있어. 차수를 낮추던지, 저걸로 나눠버리던지, 이런 식으로. 알겠지? 됐지? 84쪽 기술이다. 밑에 보이는 저 괄호 2번. 밑에 보이는 저 괄호 2번은 이거는 그냥 1단원 기술. 그러니까 자꾸 앞에서 배웠던 기술들이 자꾸 들어와. 그러니까 좀 반사적으로 얘처럼 생각도 안 하고 얘도 고쳐야지 하고 이러고 있지 좀 말고 좀 문제 보고 기술창을 열어놓고 쫙 기술창을 펴놓고 뭘 써야 되는지 고민이라는 걸 좀 해봐. 이거는 다시 1단원의 그 상황이잖아. X랑 Y를 저렇게 줬다는 얘기는 저거 더하거나 빼거나 곱해서 쓰라는 얘기지. 왜 갑자기 넘겨서 제곱을 하고 있어? 반사작용처럼 수학 문제 풀지 말고 얘네는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될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곱하면 1, 그러니까 4지. 1 더하기 3이니까 이거 구해라. 통분하면 끝나네. 여긴 또 곱셈 공식. 됐어? 내가 곱셈 공식 그거 3년짜리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따라다니까 나중에 미적분을 해도 꼭 가면 마지막에 뭐 이렇게 해서 계산해야 되고 곱셈 공식은 그래서 그 문자 2개짜리 곱셈 공식은 그냥 3년 동안 머릿속에 잘 넣어놓고 계셔야 되고 그 3개짜리들은 내신 때 길어야 1학년 정도 쓰고 아마 잘 안 쓸 거예요. 또 아까 그 상황이 뭔지를 잘 머리에 새겨 넣어. X가 좀 지저분하게 잡혀 있는데 구하라는 게 계산해 넣는 거야? 아니지. 그러니까 또 아까처럼 얘를 좀 잘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좀 해야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럼 이번에는 뭐 해줘? 실수화부터 해야지. 분모에 저기 I 들어가 있잖아.
지금은 일단 얘를 결국은 i를 혼자 냅두고 없애버릴 건디 일단은 해야 될 일이 얘가 정리가 되다 말아가지고 조금 이렇게 실수하는 작업 정도 추가됐나 보네. 뭐 이걸 가지고 처음 보는 문제라서 못 풀겠어요. 그건 아니지 좀. 뭐야 이거. 4i 플러스 i 제곱인데 마이너스 1 즉 2 마이너스 4i에 이렇게 되고 약분 한 번씩 해주면 따라서 식을 정리하면 x는 1 마이너스 2i라고 되겠네. 그럼 그 다음은 이제 다시 우리가 아는 형태네. 이걸 양변 제곱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게 제곱이니까 좀 이게 i라 해도 이게 제곱이면 어쨌든 요거 마이너스 상쇄되는 건 똑같아. 따라서 4i 제곱. 근데 얘 때문에 다시 마이너스. 이런 거 계산 실수하지 않게 됐어? 됐지? 그리고 여기는 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가 마이너스 4다. 넘어가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0이다. 그리고 얘도 너무 해자지. 여기 들어있지. 여기 x 빼내면 제가 그냥 너무 대놓고 들어있지, 그지? 그래서 다행인데 시험 때 저렇게 저렇게 나오란 법 없고 84쪽 기술 써야 될 때가 있을 수 있어. 혹시라도 84쪽 깜빡하신 분들은 다음 시간까지라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와봐. 그 다음 2번은 뭐 아까처럼 더하고 빼서 곱셈 공식 쓰는 간단한 문제니까 자네들이 하시고요. 216번에 2번. 아니 뭐 어렵다기보다는 또 형태 이렇게 나와 있으면 또 쫄아가지고 못 풀어올까봐 한번 그냥 쓱 먼저 보여주는 건데 어쨌든 해야 될 일은 실은 얘도 그렇고 얘는 이제 실수화부터 해주고 또 i라는 애 혼자 남든 다음에 제곱시켜야 되겠지. 얘도 마찬가지지. 일단 쭉 진행해 보자. 할 일은 하자. 3 넘어가고 마이너스 1 넘어가면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2i. 양변 제곱해주면 9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 여긴 제곱하면 2i 제곱. 그럼 요게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다시 넘어가주면 더하기 3 되는 거 문제없지? 0까지. 369니까 3 나눠줘. 플러스 2x 플러스 1은 0. 그리고 이제 여기를 딱 쳐다보면 그래도 여기도 얘도 좀 양반이네. 요건 보이지? 여기 2x 묶어주면 안에 거 나오겠네.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그래서 얘가 0이라 여기는 삭제. 자, 그 다음 여기는 뭐 하면 돼? 통분해봐야지. 실은 분수 덧셈 이렇게 있는 상태로 뭐 할까? 그럼 물어보면 할 게 실은 통분 말고 없어. 딱히 니네가. 맞지? 통분이나 해보자. 자, 이건 이제 1분의 5라고 하고 x제곱 곱하면 되니까 5x제곱. 여기는 x 곱하면 되니까 2x. 얘는 납등되니까 1. 자, 그리고 그럼 이거 저기 3x제곱 가져와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 아니냐? 그지? 여기를 마이너스 3x제곱으로 바꿀 수 있는 거네. 그러면 이게 x제곱분의 2x제곱이라 이지. 이런 건 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 니들이 보고 이렇게 잘 찾아내실 줄 알아야 돼요. 됐지?